그게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이의 독서력을 진단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책에 독서력 진단하는 10가지 방법을 실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예를 들면은 안녕하세요. 그슈퍼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우리 아이들 독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책을 읽는 아이들, 독서를 한다고 해서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교과서도 책이기 때문인데요. 네. 교과서를 읽고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단어 목표에 있는 그 어휘 개념을 익혀 나가면은 아이가 학교 교과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맥락을 파악을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거든요. 네네. 네, 이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각 측의 입장이 어떻다라고 논리를 세우면은 그 과정에서 공부력이 길러진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 교과서 같은 경우도 단어 목표가 있고 또 교과 연계 도서가 있는데 그 교과 연계 도서가 그 목표에 맞게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면서 읽으면은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맥락을 파악을 하고 개념을 익히고 구조를 파악을 하는 게 이제 독서력을 높여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이제 와시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이제 무슨 책을 읽었는지, Y면은 왜 읽었는지, 하우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읽으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그럼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매번 그런 활동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그렇지는 않죠. 가장 좋은 거는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몰입하면서 읽다 보면은 중간에 어휘를 모르더라도 네. 맥락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휘를 몰라서 그 맥락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주위의 부모님이나 뭐 사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이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다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아이들이 책을 거의 읽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 습관 특히 안 잡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아이들 독서 지도를 하시는 전문가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책 읽는 거 별로 즐기지 않는 아이들 독서하게 만드는 노하우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은 책보다 재미있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게임을 하거나 SNS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책을 아무래도 손에서 좀 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게 하는 이제 방법으로는 아이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주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오늘 읽은 책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은 엄마가 나에 대해서 조금 책 읽은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책을 읽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너무 어려운 게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기대와 아이의 기대치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경우에는 아이가 책을 못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그게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이의 독서력을 진단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책에 독서력 진단하는 10가지 방법을 실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예를 들면은 아이가 여태까지 읽은 책을 10권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는 책에서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도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모르는 어휘가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사전이나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네, 요 자세한 진단은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자님의 이 책에서 교과 연계 독서법이 100점을 받기 위한 이제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 중에 이것저것 이제 들춰보다 보니까 계획 독서법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해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공부를 할 때도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네. 독서를 할 때도 계획을 세우면은 성취감도 느껴지고 완독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으로 페이지 수를 나눠서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어요. 아이들 이제 학교 다녀와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획된 페이지 수만큼은 읽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고 또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아이 스스로 지워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 독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연계해서 계획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직접 정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를 다녀와서 책을 볼 것인지 아니면은 예습을 할 것인지 복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이가 직접 다 정하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독서 후에 어떤 흔적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흔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증거나 기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장 좋은 거는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를 읽고 독서록을 쓰면 좋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진 않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책을 읽고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밑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은 책 끝을 이제 접는 형태로 해서 흔적을 남기면서 이 부분을 공부했다라는 내용을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교과 연계 독서법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좀 전에 추천 도서나 교과서 수록 도서를 읽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수록 도서가 잘 나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추천 도서가 많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없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찾아서 읽어야 하는지. 교과서에는 항상 학습 목표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원명에 따른 학습 목표에서 그 단원에 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네. 그 키워드로 아이에게 맞는 그 책을 찾아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원 화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수원 화성에 대한 책을 이제 찾아봐서 아이와 함께 읽어보는 거고요. 또 3학년 사회교과서에서 고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면 고장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와 연계된 독서 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떠오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서술형 대비도 되나요? 라는 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독서, 특히 교과랑 연계돼가지고 독서를 하면 서술형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서술하세요 라는 형태로 문제가 이제 되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문제 조건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과 연계 도서를 읽을 때뿐만 아니라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이 이제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그 조건에 맞는 부분에서 끊어 읽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끊어 읽고 그 조건에 맞는 그 답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좋아야 책을 읽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자님께서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집중력을 키우는 독서법? 네. 집중력을 키우는 독서법이라는 게 뭘까? 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는 책을 읽으면 집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초등 1, 2학년 시기에 그림책에서 문고판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집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문고판이 글밥이 있는 편이니까 글밥이 있는 책을 읽으면서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책을 완독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면은 그 경험이 이제 집중력을 키우는 걸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는데 총회나 공개 수업 때 엄마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와 처음에 한 10분 읽기, 그 다음 달에는 20분 읽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책을 완독하는 경험을 이제 쌓아서 해주다 보니까 아이의 이제 집중력 향상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집에서 이제 독서로 집중력 훈련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단계적으로 약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림책 중에서도 조금 글밥이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초등 1, 2학년이 자주 읽는 저학년이 자주 읽는 그런 책 중에서 선정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책을 한 자리에 앉아서 몇 분 동안 읽을 수 있는지를 먼저 시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마다 다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10분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거를 아이하고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분 읽었으니까 내일은 11분 읽자, 이렇게 해서 늘려가다 보면은 그 문고판 책은 아이에 따라서 한 30분 정도면 다 읽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읽었을 때 그런 이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이제 집중하는 힘도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겨우 책을 읽게 됐다고 하더라도 편독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편독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가능하면은 조금 다양한 주제로 된 책들을 읽는 게 아무래도 교과 내용이나 교과 시험 같은 데도 도움이 될 텐데 편독 습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독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독을 한다는 거는 그 주제에 몰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편독을 없애는 것도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신문 기사를 읽고 AI 이미지 생성, 이런 이제 어휘를 접했을 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휘를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좀 관심을 갖다 보면은 좀 이 비문학 쪽에도 아이가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역사를 좋아했던 한 아이도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역사책 말고는 안 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제 임진왜란이나 이순신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점차적으로 과학책, 이순신 장군이 다룬 그 연날리기, 네. 이런 기법을 이야기해주면서 과학책으로 확장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편독도 아이가 좋아하는 책부터 시작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의 책, 항상 100점 받는 아이의 독서법이라는 이 책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작가님의 입장에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천 도서를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학년별로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책, 그림책을 읽다가 문고판으로 이제 넘어가기 이제 좋은 책, 책을 읽기 좋아하지 않는 고학년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이제 실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마다 독서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아이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그 추천 도서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 읽는 법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를 하고 조건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을 찾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답이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리고 맞았으면 이 선택지가 왜 맞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과서 읽는 방법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목별로 실려져 네, 있죠? 맞습니다. 교과서 제시문이나 지문을 활용을 해서
학습 목표에 맞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서로 재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을 읽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구조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흥부전을 읽고 나서 흥부전의 결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흥부의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게 감동적이었다. 라든지 아니면 그 흥부가 놀부를 받아들인 거는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비판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비판력이나 공감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고력이나 집중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독서법으로 책을 읽으면서 아이의 재능도 키워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 혹은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